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네. 나날이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10명일 때도 있었고, 매주. 지금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네, 지난달에 8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명씩. 확 줄었네요. 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제 말은 일주일에 10명씩 늘어나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늘 가계부채 얘기죠. 네. 가계부채. 아마 오늘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죠. 예, 예. 네. 일단 왜 대책을 발표하느냐.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하냐. 이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여러 번 심각하죠. 여러 번 얘기하긴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대체로 한 1,4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90% 됩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그러니까 OECD 국가들도 가계부채 많아요. 근데 한 그건 70% 정도니까 20% 정도가 더 많은 상태고. 나라가 빚이 없는 곳은 없죠, 사실은. 나라 빚이 아니라 가계빚인데 이 가계빚이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아, 가계빚 참. 예, 사람이 빚을 지는 게 두 가지인데 제가 비서관일 때 그걸 봤는데 하나는 부동산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집 마련을 무리해서 했던 경우들.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식의 정책을 그렇죠. 폈으니까요. 예,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빚인데 예. 신용카드 빚은 제가 10년 전에 본 거는 남자는 술, 여자는 화장품, 옷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일 때 왜 이렇게 그때 신용카드 위기가 바로 닥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술, 여자는 옷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용카드 빚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령 저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빚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빚이 10배쯤. 그건 액수를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네,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여지고 왜 이게 어렵냐면 그러니까 빚을 잡으려고 부동산을 떨어뜨리면 이 금융위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샀으면 갚으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면 폭락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네. 그러면 DTI나 수가 없죠. LTV 때문에 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들어가니까 모든 정부는 부동산을 잡아서 가계부채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 싶어 해요. 네. 그래 왔죠.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항상.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없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없어지지도 못하고 설령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정부가 또 부동산 갖고 경기를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교해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도 잠깐 얘기해 보자면요. 90% 정도 되고 70% 다른 나라는 70% 그리고 90%다. 예.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가계빚 증가 속도가 10%가 넘어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 소득 증가 속도는 그러니까 GDP로는 3% 이내고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소득보다 2배 이상 빚이 빨리 늘고 있다. 예, 한 3배 가까이. 빨리 늘고 있으니까 이건 언젠간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많이 산 사람들이 4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야, 이제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리고 이자율도 떨어뜨려주고 막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바로 지금도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산의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서 중반, 지금은 그러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많아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이 집값이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혹은 집이 없는데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 뭔가 들어갈 찬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8년, 그러니까 2008년에 총선 때가 제일 심했고 집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물론 이제 손해를 본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한 가구, 집 하나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살 건데요, 뭐. 예, 팔으면 딴 집 떨어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손해봤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느낌이죠, 느낌. 예, 특히 네. 서울 수도권 부분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자산, 우리나라 자산의 어떤 80, 90%인데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어떤, 심각한 건 알겠죠.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DSI라는 거, DTI를 갖다 DSR로 바꿔서 네. 그러니까 DTI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만 받는데 이제는 모든 신용을 다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동산 관련 대출도 있지만 신용카드도 있으면 신용카드 대출까지 다 봐서 한꺼번에 보면 훨씬 더 이제 돈 빌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보고 네. 액수를 결정해서 대출 예.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예. 이제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예, 돈 대출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계부채가 부동산 관련 대출도 크게 늘었으니까 그걸 좀 막겠다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오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네. 이건 농촌에 가보면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빚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 뭐냐면 원리금 상환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네. 1인당 한 7, 800만 원? 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 통계가 10분위 단위로 안 나오는데 5분위 단위를 보면은 이분들은 탕감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단돈 5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금융권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빚이 막 사채로 가고 1억이 되게 막 그러죠. 예, 갑자기. 피에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은행들이 돈을 이 사람들이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탕감해 주면 되는데 그걸 팔아요. 채권을 팔죠. 예, 네. 뭐 10%든 이렇게 갖고 팔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고 받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디까지 탕감해 줄지 모르지만 하위의 빚은 아마 탕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이 또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상위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가령 이제 집을 두 채 사느라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집을 네. 팔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팔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서서히 팔게 하느냐. 네. 또는 임대업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갖다가 신고하게 하느냐. 아마 이쪽 방향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집 장사를 신고하고 하던가 이런 얘기죠, 지금. 네. 팔든가 임대사업자로 신고해라. 네. 제대로 신고해서 다 소득 잡히게 해라 이거죠. 예, 지금.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굉장히 원래 부동산은 돈이 되는 장사인데 세금을 안 내니까 더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게 다 불로소득이라고. 예, 불로소득이죠. 뭐 그래서 3살짜리가 막 돈 예, 얼마나 벌고. 한 살짜리도 저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장래 소망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주 그렇죠. 아들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양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얘기인데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문제 건물주. 사회예요. 그러니까 피케티라고 장래희망이 뭐야? 건물주. 뭐 이런 거. 피케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피케티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선풍을 일으켰을 때 그 피케티의 결론이 뭐냐면 세습 자본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예.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근대사회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관계없이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봉건시대는 그랬죠. 양반으로 태어나면 네. 양반이고.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세습제다. 예. 경제적 세습이죠. 예, 자본주의인데 세습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예. 세계 최고예요. 그런 말씀. 예, 소득비 대비 자산 가격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시장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짚어본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박수를 쳐주려면 첫째
가난한 10분위, 맨 밑에 10분위는 네. 탕감해준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 되고 네. 위에 10분위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신고를 해서 세금 내게 내라. 하는. 예, 세금을 내라. 예,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팔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팔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져서 한 10년 동안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아이들 희망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PKT 지수라고요? 피케티. PKT하고 PKT는 뭐가 다릅니까? 아, 피케티는 사람 이름이고 PKT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PKT라는 대문자로 그 이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을 딴 거군요. 예, 사람 네. 피케티라고요. PKT. 예, PIKETTY. TTY, PKT.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프랑스 사람이요. PKT. 예. PKT 지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분의 네. 우리나라 자산의 총 가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노동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사거나 자산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 8.2거든요. 근데 이게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높아요. 그래요? 예. 그때 7.5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때가 레미제라블 시대인데 7.5였는데 우리나라 8.2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 최고다. 예,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하고 연결해서만 말할 게 아니라 불평등하다, 그 사회가. 네, 특히 경제적으로. 자산이 집중돼서 불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이 한 5%, 6%거든요. 네. 그건 인류 역사상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상승 속도가 3%, 2%잖아요. 네. 그럼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피케티의 공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더 불평등해지면 붕괴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나라는 이미 가장 그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PKT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높은 데다가 그 속도도 빠르고 그 정도가 레미제라블 네, 시대보다 더 발음이 심하다는 안 나올 거죠. 때. 더 심. 레미 시대보다도 더 심하다. 오늘 영어가 안 되시는 날인데 다 2등이 누구죠? 2위가? 아마도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높았었거든요. 이게 일본,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6.8 정도 돼 있어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20년 않아요. 전이죠. 예. 일본은 이렇다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은 훨씬 더 심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한 10년 내지 15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니까. 책도 번역을 하셨네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네네네. 영어도 좀 하시나 봅니다. 예, 제가 이번 여름에 책을 2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하고 또 네. 하나는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라고 하는 폴란이 따님이 쓴 거하고 이거는 뭐냐면 스티글리츠나 마츠카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정책을 만든 건데 주로 내용이 혁신입니다. 다 영어로 번역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영어도 잘하시는 정태수 사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